이 권위주의 정부 혹은 독재 정부, 이 폭력 정부, 윤석열이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뭐 공산주의, 전체주의, 그런 정부들 있죠. 그런 정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정치가 뭐가 있냐? 금서 정치. 책을 못 읽기에. 특정 도서를 금서로 만들어갖고 못 읽게 하는 그런 정치를 하거든요. 이건 뭐 고대부터 마찬가지죠. 진시황도 그렇게 했고, 독일의 히틀러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지금도 보수 이 권위주의 정부들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페이스북에서 돌았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를 아는 그 지인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봤고, 또 저도 페이스북에서 봤던 내용이거든요. 오늘 요 글이 많이 돌았어요. 이 고맙습니다라는 분이 뭐 도서관 직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고맙습니다라는 분이 올린 글이 공립도서관에 있는 정치적인 도서를 다 빼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정치적인 책의 기준에 관해 현장 공무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 이름 들어간 책은 다 빼고 있고, 추후에 나머지 검열도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책들을 사진 찍어갖고 올려놨거든요. 사실 이 내용이 진짜라면은 정말 너무 어이없는 거죠. 너무 기겁할 이야기인 거야. 공립도서관에서 정치적인 도서를 다 빼라. 이거 엄청나게 포괄적인 거고, 이걸 왜 뺍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도대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왜냐면 이게 사실 파악 먼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고맙습니다라는 분의 이 계정을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이분이 정말 무슨 도서관에서, 공립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분인지, 이런 내용을 진짜 뭐 알고 하시는 분인지 알아야 되니까 검색을 해봤는데, 참 이상한 게 계정이 없어요. 계정이 없어, 지금. 그래서 아직 확인은 안 됐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 하겠어. 아직까지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됩니다. 계정도 없고 그냥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보면서 놀란 거는, 이 윤석열 정부는 충분히 이런 짓을 하고 남을 정부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2020년에 그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이라는, 보통 홍콩 보안법이죠. 이 홍콩 보안법을 상무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때 굉장히 시끄러웠죠.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은 뭡니까? 이젠 홍콩 그 반환과 관련해가지고 홍콩에서 사실은 뭐 우산 혁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반발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중국에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명목은 이겁니다.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분열시키거나 중국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파괴하거나 내정에 외세가 간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인데,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넓어갖고 외국인들이 홍콩에서 중국이 홍콩 이 통치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 국가보안법으로 다 잡아놓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홍콩에 뭐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아니면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그런 말하는 사람들도 다 그냥 무조건 잡아놓을 수 있는 법이에요. 되게 무서운 법이에요. 무서운 법. 야, 이러니까 중국이 욕을 먹는 거죠.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해외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 RFA, 이게 라디오 프리 아시아라는 그 온라인 뉴스인데, 이게 작년 5월달에 나온 이 기사예요. 근데 5월달 말고도 이 비슷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해외 언론에서 기사화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지금 홍콩에서요, 이게 다 이 국가보안법, 지금 홍콩 국가보안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공공 라이브러리, 공공 도서관에서 정치적으로 예민한 책들을요 지금 다 없애고 있다. 그런 기사예요. 없애고 있다. 그래서 정치 그 풍자가 그 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적인 그 정치인들, 민주주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시위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책들이 지금 다 없어지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기사에서 중요한 내용만 챗 GPT를 통해 갖고 번역한 거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홍콩 당국이 최근 몇 주 동안 도시의 공공도서관에서 수백 권의 책을 없앴다 이 말이죠. 근데 주로 어떤 책이냐? 천안문 사건 관련된 책들. 지금 이거를 일각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책들이 다 뭐냐?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없애고 있다는 거예요. 그 책들이 지금 어떤 책들이냐? 인터넷을 검색했을 때 6월 4일, 천안문 사건, 천안문, 1989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는 것들은 지금 다 없애버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지? 지금 중국에서 천안문은 거의 금기어잖아요, 금기어. 천안문을 보통 6.4 사태라고도 하거든요. 6월 4일 날 그 천안문 광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 시위 아닙니까? 그거를 탱크로 그냥 진압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5.18 비슷한 건데, 우리 5.18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은 진상규명도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미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정부에서도 공인하지 않았습니까? 민주화 운동으로. 근데 중국에서는 천안문 이야기를 못하죠. 아직도 여전히 천안문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실종된 사람들, 그런 거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은커녕 말도 못 그래요. 그래서 홍콩에서 도서관에서 6.4 혹은 1989 이 제목이 들어가 있는 책들이 지금 다 없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렸다는 거야. 정말 기가 막히죠. 야,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천안문만 그러는 게 아니고 2014년 우산운동, 그리고 2019년에 있었던 그런 시위운동 관련된 책들도 지금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 당국은요, 홍콩 일반 대중들한테 어떻게 말하고 있냐. 중국 당국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거나 그런 말이나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말이나 행동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그냥 홍콩 시민들 간에 지금 막 서로 감시하고 서로 신고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신고건이 벌써 작년에만 4만 건이 들어왔대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짓들, 도서관에서 책 보는 게 뭐 그렇게 위험한 거라고. 그런 걸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중국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박정희 때. 여러분 영화 변호인 다 보셨잖아요. 변호인이 뭡니까? 변호인이 뭐냐면 불임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아닙니까? 불임사건은 뭐냐면 그 항림사건이라고 있습니다. 항림사건. 대학로에 항림이라는 이런 다방이 있었는데, 이 항림사건은 뭐냐? 학생들이 공항당국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학생들이 항남 다방에 모여가지고 반국가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활동했다 해서 그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잡아 놓았던 사건 아닙니까? 이게 31년 만에 무죄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항림사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1981년 전두환이 박정희가 아니죠. 전두환이 81년도에 이제 이 쿠데타로 실권 잡은 다음에 그 신군부에 반대하는 그 학생들, 그 단체들을
반국가단체로 몰아가지고 처벌한 사건이 그 항림 사건이란 말이에요. 항림 사건. 그래서 이 항림에서의 이 이름을 따가지고 부산에서 일어났던 비슷한 사건을 보통 뭐라고 합니까? 부산의 항림이라고 해서 불임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불임 사건. 이건 뭐냐면 부산에서 대학생들이 그리고 회사원들이 불온소설 불온소설 같은 걸 읽으면서 마찬가지로 반국가단체를 하고 있다 했던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 송강호가 좋아하는 국밥집 사장님 아들이 그 불임 사건에 연루돼갖고 끌려가갖고 고문당하고 했던 거를 송강호,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죠. 노 대통령이 변호인 사건 그거를 그리고 있는 게 변호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불임 사건 때 당시 이 학생들, 회사원들이 사회과학 도서 모임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읽었던 책이 어떤 책이냐? 당시 그 검사들 공소장을 보면은 책 리스트가 있어요, 꽤. 근데 영화에서는 주로 어떤 책이 나왔냐면은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이 책이 위험한 책입니까? 이거 역사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뭐 대단한 내용도 아니야, 지금 보면은. 역사라는 거는 객관적인 게 없다는 거죠. 역사가 자기가 처해 있는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영향 하에서 역사를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사실. 역사하는 사람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역사를 서술하려고 하더라도 이 역사가는 본인이 처해 있는 사회 정치적 환경 안에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에는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에치카 얘기를 많이 하면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만남이다. 이런 말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 이에치카는 역사책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역사적 사실, 역사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 있죠. 그 사실 뒤에 있는 권력 구조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그거를 함께 봐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역사란 무엇인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에치카는 역사학계에서 그래도 진보적인 지식인으로 알려진 게 맞아요. 그런데 이에치카는요, 그 역사학자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영국의 외교관이었어요, 외교관. 한국이 영국이랑 서로 동맹관계 아닙니까? 외교관계 맺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에치카는요, 영국에서 1919년부터 36년까지 17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쓴 글이 불온소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그러면 도대체 영국의 외교관이 쓴 책이 불온소설이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영국은 뭐가 되는 거야?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외에도 뭐 리영기 선생의 절한시대의 논리라든가 조세희 작가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공 이런 게 다 불온소설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황당한 거야. 전두환 시절. 그러면 그때는 군부 독재 시절이니까 그렇다고 쳐. 그럼 그 이후에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지나서 이명박이 들어왔을 때 2008년도에 아주 황당한 사건이 있었죠. 뭐냐면 국방부에서 23권의 책을요 불온소설로 아예 지정을 해가지고 요 책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군대 반입을 금지했던 사건이 있어요. 이때 굉장히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당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이 이상희 장관이 불온서적을 반입을 금지시킨 거죠. 그때 뭐라고 했냐 국방부에서 불온서적 무단 반입 시 장병의 정신전력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어 수거를 지시하니 적극 시행하라. 그럼 책들이 어떤 책이냐? 책들 도대체 어떤 책이냐면은 카테고리를 북한을 찬양하는 책, 또 반정부, 반미 분야 불온서적, 또 반자본주의 분야 불온서적이 있어요. 근데 북한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이 책들을 다 어떻게 했냐면 다 금서로 만들었는데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는요 북한을 찬양하는 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국가보안법으로 걸려.
이게 정말로 여기서 말하는 책들이 북한을 사냥하는 책이면요, 여기 저자들이요 다 이거 잡아 넣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 지금 알라딘 책에 다 나오는 책들이거든. 이까진 게 무슨 북한을 사냥하는 책이야. 심지어 반정부 반미 분야 부른 소속으로 어떤 책이 있냐, 나쁜 사마리아인들, 또 김남주 평전, 막 이런 게 있어. 대한민국사, 이건 함흥 선생님 책이거든요. 이런 책들,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아니 사실 여러분,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그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저도 읽었는데, 근데 이 책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정희를 엄청 높이 평가하는 책이에요. 박정희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시 박정희가 펼쳤던 이 정책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책이야. 나쁜 사마리아인들, 냉정히 말하면. 근데 이런 것들을 무슨 불운소속이라고. 황당한 거지. 그래서 그때 아마 알라딘이라는 예스24, 제가 알기로는 알라딘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스24가 어떤 캠페인을 열었냐. 진짜 웃겨. 이 당시에는 그래도 이런 이 포털들이 그래도 이 뭘까, 이 기계가 있어, 기계가. 그때 예스24가 했던 행사, 국방부 선정 불온도서 23종. 그래서 이거를 기획으로 판매를 했어요. 아, 정말 자본주의가 무서워. 이명박 국방부가 23권을 목록을 만들어 갖고 이거 못 보게 하니까, 야, 예스24가 이 도서만 따로 딱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 이 책이 과연 부른 도서 리스트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그걸 또 팔았죠. 그래 가지고 이때 이 부른 도서 23권이요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 이런 진짜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오늘 페이스북에 보니까 공립도서관에서 정치적인 서적을 빼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직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사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짓을 해도 놀랍지 않죠. 우리들은 이걸 보면서 가짜뉴스야 라고 말 안 하는 이유가, 이 정부는 충분히 이런 짓을 하고도 남은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놀란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 내용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됐지만, 이 정부는 충분히 그러고 남을 정부다. 충분히.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이 나온 김에 한번 이런 금서 정치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우리가 이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가 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막무가내인지, 이런 얘기가 딱 나오면은, 이 정부는 이런 짓을 하고도 남지, 이런 마음이 드니, 지금 우리가 도대체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까? 너무 한심하고 너무 걱정스러운 겁니다, 진짜.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지금 페이스북에 떠도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립도서관에 또 이 금서 목록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뉴스들을 좀 정리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장달수님의 햇 고창김, 사무리에서 3년간 판매하고 있는 고창김입니다. 이렇게 선물 세트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박스비가 2,000원 추가하시면 이렇게 박스로 선물로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있고요. 이 고창김 뭐 3일이라면은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드셔봐야 되는 정말 최고의 우리 김이라고 할 수 있죠. 29,000원인데 인공 감미제가 들어가 있지 않고 100% 뭡니까? 유기농입니다.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팔고 있는 금액의 40% 할인된 가격이 지금 요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로 사실 때 3개 이상 구매하시면 2만원짜리 무화과 고추장이
나가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와 첫 번째 광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하는 사이에 또 반가운 분들 많이 오셨